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인가, 아니면 분열을 조장을 하고 여러분들의 재산과 생명을 북한에 넘겨주면서 그 중국이라고 하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우리들한테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했었던 그런 나라에 대해서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비판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처음으로 했었던 첫 번째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연금 사회주의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국가가 독점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와 퇴직 이후의 삶을 완전히 독점해버리고, 그 독점된 그 국민연금을 통해서 아무도 동의한 바 없는데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국민기업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사유재산을 국유화, 공유화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우리들이 통감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일주일 있다가 한진 그룹의 조양호 회장님은 서거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우리나라의 이 물류산업을 발전시킨 공과관은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을 육해공을 모두 다 발전시킨 그런 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죽음을 그렇게 안타깝게 만들어 놓은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을 과연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주 52시간 강요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PB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뽑을까 말까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그거를 올려버리면은 그 이하에서 뽑혀야 될 사람들은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채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무직자가 돼버리고 실업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가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저희는 도저히 묵과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가지 강연활동과 함께 문제점을 삼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소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홍세욱 사무총장이십니다. 우리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사무처장이십니다. 우정혜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바로 또 투입돼서 내려갔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홍세욱 사무총장님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성에서 난 산불, 역대급의 산불이었지만 역대급으로 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가서 봤습니다. 역대급으로 최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자, 모든 자연재난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과연 그 이재민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일 것입니다. 1890억이라는 보상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봤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약 한 220억, 누구한테 썼는지 아십니까? 220억 정도도 2년 동안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하우스 임차하고 임대해 주는데 거기다가 100몇십억을 쓰고, 나머지 그 이재민들한테는 1,300만 원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모두 다 불로 다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어디 제대로 살 데가 없어가지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겨우 낑겨서 50여 명이나 되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니네 2년 3년 앞으로 평생 1,300만 원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역대급으로 보상된 것입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했었던 최대 치적 중에 하나라고
본인들은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하나같이 입만 열면 자화자찬이고 거짓과 위선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재인 정권의 이런 위선과 거짓을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하야라! 문재인 퇴진하라! 문재인 아웃! 자, 우리는 이런 취지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묵과할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4월 1일날 문재인 대통령을 희화했다는 이유로 4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만우절 아닙니까? 만우절날 대학생들이 대자보에 문재인을 희화하는 이런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김정은이 문재인한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라.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 잘하고 있다. 북한을 위해선 매우 잘하고 있으니 계속 문재인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너는 문재인인 우리 그 북한의 우리의 그 대변인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국에 있는 경찰서 모두 다 동원을 해서 340개가 넘는 대학교에 다 난입을 해가지고 CCTV 지문 감시까지 하고 차적조회해서 거기다가 계좌번호 붙인 사람들을 가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인적조사해서 심지어는 강원도에 있는 경찰서가 이 서울에 있는 계좌번호 붙인 대학생을 가가지고 아무런 압수수색 영장도 받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직구속하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나서서 성명서 발표하고, 저희 행동하는 자유시민에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률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지원단이 거기에 딱 붙어서 하나하나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이신 이현주 의원님과 이병태 교수님께서 이 서울 경찰청에 가서 항의하는 항의 서한을 접수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다 같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성명서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런 국민을 위한 소리처럼 제일 중요한 이런 연대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월서 한번 외쳐주십시오. 월서! 월서! 자, 연대해서 함께 힘을 함께하는 것은 이런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고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척경 중의 척경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김원봉을 현충일 추념사에서, 그것도 국립묘지에서 전몰 유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김원봉을 언급을 했습니다. 김원봉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김원봉은 문재인이 얘기하는 통합의 상징이 아니라 전몰 유족들이, 전몰 군경들이 누워 계시는 그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당사자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찬양을 하면서 원수와 함께하고 그 원수를 통합의 상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수들에 의해서 죽어간 그 자리에서, 그 무덤 앞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신적 피해를 당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유족들을, 그리고 우리 국군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여러분들을 참혹하게 참담한 심정으로 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예훼손으로, 그 다음에 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참여해 주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린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서 동아면세점 앞에서 우리 그 문재인의 경제 참상에 대해서 실정을 고발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우리가 이 행사를 했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 7시부터 9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행진을 할 예상이었었는데, 서울의 소리라고 그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좌파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좌파 유튜버가 그 이현주 의원을 따라다니면서 모욕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현주 의원 보좌관께서 그걸 막아낸 그걸 갖고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루 그 폭행죄 고소가 당하니까 제가 변호사니까 가가지고 변호한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이 저희들 몰래 비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집회 방해죄로 고소해야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보좌관이 의원님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폭언과 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줬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당연히 자신이 변호해야 될 의뢰인을 위해서 그런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자 그거를 비밀 녹음을 했었던 그 옆에 있었던 그 고소인이, 그 좌파 유튜버가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뭘로 고소를 한 줄 아십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이게 정말 나란가 싶습니다. 이런 게 허용되는 나라가 나란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청와대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 고소고발했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예, 본인은 부정부패 다 하면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 받는 부분도 하나하나도 못 받게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참상을 고발을 했습니다. 부패방지법으로 고발을 했고,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을 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한 번도 고발한 저희들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조차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네들이 여기서 이현주 의원을 보호한다고 했었던 그 보좌관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 바로바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는 이런 나라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기표 대표님과 함께 정말 장기표 대표님 어떻게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까? 본인이 정말로 고생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자, 장기표 대표님은 양심의 아이콘이십니다. 양심 혁명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양심 혁명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바로 이런 그 악덕을, 비양심이 지배하는 이놈의 세상을 바로잡는 이런 천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우리 장기표 대표님 그리고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함께 연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 끌어내립시다. 자, 제가 구호 딱 하나만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끝에 말 퇴진하라 이 세 번 같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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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